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명을 팀별로 뽑아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쉽습니다. 테드 윌리엄스와 칼 야스트렘스키일 텐데요. 양키스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당연한데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하느냐? 루게릭은 너무 비슷한 시대에 뛰었고 우승반지 10개의 요기베라 또는 디마지오, 멘틀, 어쩌면 메이저리그 최후의 슈퍼스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지터를 뽑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양키스 2인자는 루게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베리 본즈의 과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본즈와 윌리 메이스겠죠. 반면 다저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샌디 코펙스와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역대 최고의 좌완 두 명으로 대표되는 다저스 마운드의 역사에는 그 사이 이질적인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한 오렐 허시아이저입니다. 1988년 정규 시즌 267이닝, 포스트 시즌 42와 3분의 2이닝, 도합 309와 3분의 2이닝을 던진 허시아이저는 정규 시즌 마지막 9경기에서 9곱하기9 81을 넘는 82이닝과 역대 신기록인 59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5경기에서 3승 1세이브 1.06으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끄는데요.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 성적을 합치면 허시아이저는 309와 3분의 2이닝, 26승 8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09를 기록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허시아이저만큼 영웅적인 활약을 한 다저스 투수는 딱 한 명, 샌디 코펙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에는 또 한 명의 오렐 허시아이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로 워커 뷰러입니다. 커쇼의 포스트 시즌 성적이 9승 11패 4.43으로 정규 시즌 평균 자책점보다 1.99가 높은 반면 뷰러는 포스트 시즌 6경기에서 1승 1패 2.7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쿠냐에게 말홈런을 맞았던 포스트 시즌 데뷔전을 포함한 첫 두 경기에서 12이닝 9실점을 기록한 반면 이후 4경기 성적은 24와 3분의 1이닝, 29K 2실점, 평균 자책점 0.74입니다. 올해 다저스의 개막전은 커쇼가 9번째 등판을 하게 됐지만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1선발은 이제 고민 없이 뷰러에게 맡기면 됩니다. 뷰러는 무시무시한 구위를 가지고 있죠. 평균 96.6마일, 시속 155km 평균 구속이 규정이닝 투수 중에서는 노아 신더가드, 게리 콜, 제이콥 디그롬, 제길러 다음으로 빨랐는데요. 신더가드의 회전수가 분당 2197회로 상위 7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뷰러는 2456회로 상위 8%에 해당됩니다. 구속과 회전수가 모두 최상위권인 선발은 딱 2명, 뷰러와 게리 콜입니다. 뷰러의 최고 장점은 이 강력한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에 꽂을 수 있는 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뷰러가 기록한 5번의 무볼넷 10K 경기는 7번의 게리콜과 6번의 벌랜더에 이은 3위이자 25세 이하 투수로는 역대 신기록이었습니다. 볼넷 없이 삼진을 10개 이상 잡아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천하의 커쇼조차 최고 기록이 한 시즌 6번이고 지금까지 24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뷰러는 무볼넷 15K 경기도 2번을 해냈는데요. 뷰러 이전 한 시즌 2번 이상을 달성한 선수는 2명,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드와이트 구둔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투수로서 뷰러의 사이즈가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페드로가 180, 린스컴이 180이었던 반면 뷰러는 188로 190인 허시아이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린스컴처럼 위험한 투구폼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친 하체 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벌랜더와 비슷한데요. 그러고 보면 뷰러를 보면서 벌랜더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뷰러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와 함께 벌랜더의 투구폼을 분석하고 따라했다고 합니다. 류현진이 다저스에 있었을 때 류현진을 졸졸 따라다닌 것으로 유명했던 뷰러는 2018년 2.4볼넷 9.93진 기록을 지난해 1.8볼넷 10.63진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뷰러는 자신의 피칭 철학에 대해 삼진을 많이 잡아내기보다는 류현진처럼 볼넷을 적게 내주는 게 내가 추구하는 야구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야구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켄터키주 출신인 뷰러는 고교 졸업반 때 1라운드 지명을 기대했지만 14라운드 지명에 그치는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뷰러를 뽑은 팀은 피츠버그였는데요. 당시 몸무게가 60kg에 그쳤던 뷰러는 벤더빌트 대학 진학 후 미친 듯이 먹고 운동해 몸무게를 83kg까지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댄스비 스완슨과 데이비 프라이스라는 두 명의 전체 1순위 지명 선수,
그 밖에 2순위 페드로 알바레스, 소니 그레이, 마이크 마이너를 배출한 벤더빌트는 최근 대학야구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저스의 새로운 투수코치가 된 프라이어도 벤더빌트에 입학했다가 USC로 전학 가게 됩니다. 좋은 투수들이 워낙 많이 배출되다 보니 벤더빌트는 투수코치였던 데릭 존슨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프로에 진출해 미러키와 신시내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뷰러의 벤더빌트 진학이 정말 좋았던 건 카슨 풀머에 이어 팀의 2선발이었기 때문에 혹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뷰러는 투구수를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보호 속에 매주 금요일 경기에만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벤더빌트 대학에서 뛰므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벤더빌트는 스완슨, 풀머, 뷰러가 2학년 때 첫 칼리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뷰러는 2015년 드래프트에 등장합니다. BA는 뷰러를 12위로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스완슨이 1순위에서 애리조나, 카슨 풀머가 8순위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뽑히고 나서도 뷰러의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뷰러의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가 아프다고 토미존 수술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 팀이 나타납니다. 24순위 지명권을 가진 다저스였습니다. 다저스의 드래프트 역사에서 전설적인 인물인 로건 화이트가 팀을 떠난 첫 해인 그해 다저스는 1라운드에서 뷰러, 4라운드에서 윌리 카룬, 6라운드에서 에드윈 리오스, 12라운드에서 맷 베이티, 28라운드에서 카일 갈릭을 뽑는 알토란 같은 드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입단하자마자 받은 토미존 수술 덕분에 뷰러는 또 한 번 휴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2015년 7월에 다저스와 계약하고 2016년 8월 첫 마이너 경기에 나선 뷰러는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마이너에서 100이닝도 던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2018년 선발진에 합류합니다. 5월 22일 경기에서 가슴팍에 공을 맞은 뷰러는 이후 경기에 계속 나서다가 6월 12일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데요. 이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뷰러가 갈비뼈에 실금이 간 채로 계속 공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때 다저스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만 뷰러는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뷰러는 생각보다 다혈질인데요. 무관중 경기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경기 중 내가 하는 욕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서 큰일이다라며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 번간호 같은 모습이 뷰러가 포스트 시즌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뷰러는 아직까지 타자와 한판 붙은 적이 없습니다. 뷰러가 등장함으로써 다저스는 허시아이저가 있었던 1988년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뷰러가 포스트 시즌에서 제2의 허시아이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커쇼가 포스트 시즌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정규 시즌의 커쇼와 포스트 시즌의 뷰러로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68년 디트로이트의 에이스는 41경기에서 336이닝을 던지고 31승 6패 1.96을 기록한 데니 맥클레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30승 투수죠. 디트로이트는 월드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와 격돌하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는 평균 자책점 1.12 투수 밥 깁슨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깁슨이 1964년과 1967년 두 번의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한 월드시리즈 최고의 투수였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맥클레인은 깁슨과의 에이스 대결로 열린 1차전과 4차전을 모두 패하게 됩니다. 깁슨이 17KO 완봉승을 달성한 1차전에서 맥클레인은 5이닝 3실점 패전, 깁슨이 10K 1실점 완투승을 거둔 4차전에서 맥클레인은 2와 3분의 2이닝 4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이에 디트로이트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맥클레인을 이틀 휴식 후 6차전에 내보내고 2선발이지만 강심장인 미키 롤리치를 7차전에 내보낸 거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요. 깁슨과 붙는다는 부담을 덜어낸 맥클레인은 6차전에서 1실점 완투승을 따냈고 2차전에서 1실점 완투승, 3일신 5차전에서 3실점 완투승이었던 롤리치는 이틀 쉬고 나선 7차전에서 1실점 완투승으로 깁슨을 꺾게 됩니다. 커쇼가 포스트 시즌에서 워낙 안 좋다 보니 이런 상상까지 해보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다저스의 미래는 커쇼의 뒤를 이어 다저스의 에이스가 될 뷰러가 가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한 본인의 시대를 열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뷰러는 헛스윙률 40%대 구종을 최소 2개 이상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93마일 커터, 87마일 슬라이더, 81마일 커브 모두 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뷰러는 커쇼에게 부족한 2%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현역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